네, 약간은 좀 기대를 했는데 역시나 시장이 좀 힘이 없습니다. 계속해서 1900선은 이탈한 상황이고요. 1890선도 좀 밑돌고 있는 양상입니다. 먼저 유가증권 시장 상황 1.36% 조정입니다. 1888.19포인트 예상 호가 나오는데요. 이렇게 마감되면은 주요 이동평균선 모두 다 이탈한 채 마감이 되는 겁니다. 코스닥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코스닥 마이너스권이기는 하지만 약간의 좀 위안 요인을 찾자면은 유가증권 시장 대비 낙폭은 제한적입니다. 0.82% 조정 576.61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래도 5일선은 지켜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. 종목별로 보겠습니다.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. 네, 일단 유가가 좀 많이 다시 밀렸는데요. 그 산업재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본재군부터 보겠습니다. 일단 현대미포가 4.2% 하락권이고요. 대우조선과 삼성중공업, 또 두산중공업, 현대중공업, 두산인프라코어, 삼성엔지니어링 전부 약세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화학 정유주들 보시겠습니다. 롯데케미칼이 4% 하락권이고요. 하나케미칼이 3.5%, 오시안 낙폭을 좀 줄였습니다만 여전히 한 2%대 후반의 약세이고요. LG화학과 S오일, SK이노베이션 전부 하락권입니다. 하이스코는 자체적인 수급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요. 4분기 실적 예상보다 훨씬 좋을 것이라는 증권사 연구원 리포트 나오게 되면서 수급 호전됐습니다. 오늘 8%가량 급등세에 마감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운송주들은 뭐 견조한데요. 한진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, AK홀딩스 플러스권 유지가 됩니다. 자, 핀테크 관련해서는 증권 쪽에서 키움증권 혼자서 장중에 빨간불 냈었고요. 지금도 시장 대비로는 좋은데요. 뭐 보합권 정도입니다. 59,800원 선으로 상승세 계속 좀 유지되는 모습 나오고 있고, GS건설은 수주공시 2조 원 넘는 수주공시 있었는데요. 상승폭을 유지 못하고 좀 밀렸네요. 0.5% 상승으로 마감될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삼성물산, 뭐 대림산업, 현대건설도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려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. 화장품 섹터 오늘 상대적으로 좀 좋았던 흐름세인데요. 한국콜마와 코스맥스 강세권이고요. KTNG가 호실적 공개하게 되면서 1.4% 상승 마감될 것 같습니다. 자, 삼성전자는 오늘 1.5% 비교적 큰 폭으로 좀 밀립니다. 시장 지수보다도 더 많이 밀려서 131만 4천 원 선까지 내려와 있고요. 제일모직과 삼성 SDS도 약세권이고요. SDI 또 SK하이닉스도 비교적 큰 폭으로 밀려나 있습니다. LG노텍 역시도 5% 급락권이고요. 현대차는 일단 일부 노조 손을 좀 들어줬는데요. 1심에서는요.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상여금 관련해서 일부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오늘 2% 밀려서 17만 1천 원 선이고요. 현대이하와 현대로테, 모비스, 기아차 전반적으로 다 밀려서 마감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원자재 관련된 종목군들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. 간밤에 국제유가 하루 만에 반등하다 싶더니 다시금 밀렸습니다. 4포인트 이상 하락하면서 배럴당 WTI 등 46달러 선으로 하락하는 흐름 보여주는데요. 정유주 먼저 체크하겠습니다. 현재 SK이노베이션 GS는 1%대 조정 양상이고요. S오일이 2% 정도 하락합니다. 이 국제유가 낙폭 대비로는 그래도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, 항공주들 보시면은 항공주들 지금 국제유가가 빠져도 그다지 수혜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. 아시아나항공 1% 정도 상승, AK홀딩스 강보합권이고요. 나머지 종목들 대체로 밀려나는 양상 띠고 있습니다. 금값 같은 경우는 4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. 이에 따라서 오늘 애강리메텍 그리고 고려아연은 시장 대비 선전하는데요. 먼저 애강리메텍 5%대 상승, 고려아연은 1% 정도의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밖에도 오늘 실적에 포커스 맞춰진 종목들 많았는데요. 효성과 S1이 대표적입니다. 유가증권 시장 대부분 종목 밀려나는 가운데 이 두 종목은 4분기 호실적 예상과 함께 목표 주가 1월 16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무리됐습니다. 참 힘드셨을 겁니다. 막판에 또 이런 기분 나쁜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인데요. 시장이 좀 아래쪽으로 밀려나면서 1900선 이탈하는 모습입니다. 원달러 환율부터 체크하겠습니다. 지수만큼이나 오히려 더 관심 깊게 보신 부분 바로 원달러 환율이 아닐까 싶은데요. 오늘 원달러 환율 1,074원에서 1,080원 사이에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. 종가도 보시면은요,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. 오늘 6원 하락하는 모습입니다. 1,077원 3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국내 증시 특징 정리해 보겠습니다. 허 의원님 살펴주시죠. 네, 지금 하락 종목수를 보니까 1,256개네요. 또 전체 상장 종목수 중에서는 10종목 중에 한
6, 7개 정도가 좀 밀렸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아주 심리가 최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. 코스닥 쪽에 있는 뭐 1,000억대, 500억대 종목군들이 아주 급등세이고 또 종목 시세가 좀 좋았기 때문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일단 섹터별로는 뭐 그 유가 일단 또 추가로 한 4.6% 급락 나오게 되면서요. 자본대가 좀 많이 밀렸던 흐름이 있고요. 내부적으로는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시총이 좀 큰 쪽인데 이쪽이 좀 많이 매도가 됐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지금 특별하게 악재 요인은 체킹은 안 되는데 일단 뭐 스위스 쪽 얘기 나오게 되면서 외국인 쪽이 우리 시장을 좀 팔아내게 되면서 시총이 좀 컸던 IT 섹터에서 좀 매도가 나오지 않았나 보고 있고요.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데 중국 상해 지수만 지금 혼자 플러스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국 관련 뭐 ETF들은 좀 선전하는 흐름세,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조금 이제 엇갈리긴 하는데요. 그래도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쪽들, 신규 상장주라든지 또 500억, 1,000억대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지수 대비해서 선전했던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해외 증시 보겠습니다. 먼저 일본 증시입니다. 어제는 상승을 했는데 어제 상승한 만큼 오늘 도로 내줬습니다. 1.4% 니케이 225 지수 하락이고요. 16,864.16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. 장중한 때 엔달러 환율이 115엔대까지 밀려 내려가면서 그 영향 고스란히 좀 반영되는 모습 띄었고요. 중국 증시는 반면에 상승 흐름 이틀째 이어갑니다. 1.28% 상하이 종합지수 상승 시세 유지하고 있습니다. 국내 증시 상황 시황센터에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.